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난동 부린 그놈 있잖아요. 그놈이 이제 녹색 정의당 대변인. 네. 그래서 그 인간이 사전에 이제 이 대전 지역 언론사 기자들한테 이제 뭐 보도자료 뿌리면서 야 니네들 보도 좀 잘해주라라고 이제 이미 예고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정말 비겁하게 자기는 대통령 오는 줄 몰랐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오는 행사는 참석자들한테 다 이제 이걸 그렇죠. 신원조회 같은 걸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걸 그러니까 불안은 그리고 봐봐요. 이거 하니까 민주당과 좌파들이 그동안 이제 수세에 몰렸다가 이걸로 이제 대통령을 총 공격하고 앉았고 그리고 오늘에는 카이스트 출신 좌파 인사들이 카이스트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뭐 대통령 경호처를 고발했어요. 근데 이 고발은 진짜 아무 의미 없고 법적으로도 이게 대체 뭐가 고발의 사유가 되는가? 이게 뭐 하나하나가 진짜 난국을 타기 위해 하나의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치. 지금 이래요. 왜 얘네들이 왜 없는 뉴스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뭐 저는 뭐 김건희 여사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런 뉴스가 원래 있지 않아야 될 뉴스를 자꾸 만들어 가면서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더 깔 게 없어. 현 정권에 대해서. 저라도 노이즈를 만들려는 건데 노이즈 내가 한 무식한 말을 뭐라도 노이즈를 만든다는 야, 제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예, 다시.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이렇게 노이즈를 만들려고 하느냐? 어? 우리가 티끌이 없거든 이제. 약간 좀 다른 얘기로 가보면 지금은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지만 이렇게 제3당이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언론에 집중을 받고 모든 이렇게 관심 여론을 빨아들인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10일 만에 깨진 안타까운 또 이렇게 이혼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는 그거 보면서 아니 민주당 사람들은 항상 이준석 대표를 품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무슨 계란이냐 왜 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번 품어보라는 거예요. 품어보면 아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요. 보수 쪽 사람들이 점잖고 그래도 양반인 면이 있어요. 젊은 친구를 이렇게 약간 압박한다는 그런 이야기 들을까봐 그래도 굉장히 어찌 보면 배려한 것도 있고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없죠. 맞아요. 이준석 대표가 하는 저런 행동들이 대선 때 가출한 거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난이도 아닙니까? 아유 저 정도면 양반이야. 저거는 그냥 뭐 본게임 들어가기 전에 약간 스파링한 건데 그러니까요. 스파링 하자마자 바로 이제 갈라서잖아요. 근데 너무 열을 만해. 열을 너무 속정적결로. 열을 또 오래 간 것 같아요. 우리 조국 신당은 대체 어떻게 됩니까? 조국 신당은 좀 이따 뭐 이성준 같은 애들이 합류하나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송영길도 합류하나? 뭐 합류는 할 수 있네요.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뭐 형식적으로 합류는 가능한데 3%를 넘을까?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조국 신당이? 예. 아 진짜? 3%를 넘어야 비례할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연동제는 어쨌든 뭐 계산 방식은 복잡하지만 병리평보다 3%를 넘는 사람이 병리평에 비해서 조금 더 가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3%를 넘으면 2번이 갈 수 있고 2번이 본인이 할 거 아니에요? 남자니까 남자 2번. 조국은 1번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난 여자라고 우기면 뭐 어쨌든 2번으로 해가지고 등원이 되는 그 3% 봉쇄조항. 그거 넘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불안해요. 3%를 넘을 것 같다. 병리평이었으면 그보다 더 많이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3%. 근데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일 문재인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임종석이잖아요. 문재인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김이 살짝 작용한 게 임종석과 조국인데 이 둘은 공교롭게도 울산 선거 개입으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구속되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창당 선언을 하잖아요. 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자기가 땡겨오는 방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3% 봉쇄 조항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 신당은 그럼 지역구는 이렇게 바라지 않는 아니 안 낼걸요. 지역구는 왜냐면 지역구 내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10%를 못 받으면 돈을 이제 환수를 받지 못해요. 자기 돈을 다 매몰시켜야 돼서 그렇게는 보통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후보들이 너무 피해를 입고 그렇게 나설 후보도 없어요. 그럼 이준석은 비례로 나갈까요? 지역구 출마할까요? 저는 비례 갈 것 같은데. 그죠, 비례 그죠. 2번. 이준석 2번. 이준석 대표도 비례 2번 받지 않을까 싶어요. 비례로 국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준석은? 개혁신당 오히려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힘들다. 3%가 그죠. 그러니까 100% 이준석 팬덤에 기대해야 되는데 조국 같은 경우는 조국 팬덤에 문재인 대통령 팬덤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팬덤만 엎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팬덤이 많이 그 날아갔어요. 팬덤이 지금. 많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하고 이렇게 합치면서도 합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날아갔고 네. 오히려 3%를 넘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예. 그러면은 나 또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김종인이 과연 이준석 신당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아, 저는 안 갈 거라고. 아, 나랑 생각 똑같아. 아니 아까 이제 그 최국님하고 같이 네. 하는 성재준 TV에서 네. 김종인은 원래 이제 자기가 좀 될 만한 거에 가서 숟가락 얹는 걸 잘하지 실제 자기가 뭘 하는 건 없다라고 이제 했는데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성과를 내시는 분이고 본인 또 능력이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이분은 축구로 치면 주워먹기라고 해야 되나? 수비 라인부터 드리블 해가지고 들어가는 뭐 마라도나처럼 그렇게 네.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원맨 플레이를 하시는 게 아니고 맞고 흐르는 볼, 맞고 흐르는 볼을 잽싸게 때려가지고 골인시키는 그런 플레이를 하시는데 그러면 어쨌든 볼이 골대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네. 골이 볼대까지 가는 거는 본인이 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기존의 거대 정당 네. 또는 3당이라도 굉장히 갖춰진 제3당 거기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김종인이 가지 않을 것이다. 네, 그거를 골을 넣기가 굉장히 뭐 필요. 근데 나 이제 이준석 되게 웃긴 게 이준석이 원래 이제 그 공관위원장 할래던 시키려고 네. 했던 사람이 함익병이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나도. 함익병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중맘이잖아. 그렇죠, 중맘.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을 그렇게 사랑하는 놈이 없고 예전에 이제 그 무슨 뭐 쾌돌엄마 신쾌돌엄마를 네, 할 때 네. 이봉규 선생님하고 저기 맞아요. 함익병하고 맨날 싸운 게 네. 이준석을 풍냐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난 정말 나는 함익병은 대체 이준석한테 뭘 본 건가? 나는 그 숨겨진 친장가 이 생각까지 했다니까 진짜 아니 그게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네. 정도로 네. 감싸더라고요. 근데 김종인도 이준석을 또 감싸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대표적으로 왜 그런지 몰라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인물평을 좀 하자면 이슈 파이팅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거 자체를 저는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진 않는데 어떤 큰 조직의 리더가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덕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같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가 새라고 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그 새가 뭉쳐질만 하면 좀 잘못된 판단을 해요. 그렇지. 약간 기질적으로. 우리 당에서 이준석이 당대표를 할 때도 네. 그 나름 그 새를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당대표라는 게 어마어마한 권력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사람들이 10명이 따라올 때가 있고 100명이 따라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신중하려고 해서 신중한 게 아니에요. 내 어깨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올라타 있어가지고 그렇지, 한 발을 쉽게 못 떼겠는 거예요. 맞아요.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생각을 100번을 해야 돼요. 맞아, 자동적으로 맞아. 신중해져요. 맞아. 나폴레옹이 뭐 산을 올랐는데 이 산이 아니네. 맞아. 이 이야기 하는 순간 그 나폴레옹의 판단력을 의심할 거 아니에요.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산이 맞나? 저 산이 맞나? 100번을 생각하고 저 산을 네, 올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은 순발력의 게임이고 그렇죠. 지도자는 신중함의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산이 아닌 거 아닌가 해야 되는데 얘는 이산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뒷사람한테 너 때문이라고 욕을 하잖아. 그게 제일 문제야. 근데 그 대선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갖추라고.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을 따라가는 사람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피해가 된 거죠. 우리 준석이가 제일 잘하는 말이 이거잖아. 언틸라우 여기까지. 그런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까 중책을 맡은 사람은 신중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신중을 넘어서 뻑하면 밥 안 처먹고 굶어서 누워있고 어디 맞았다고 누워있고 맨날 침대에만 누워있는 침대 당대표가 계세요. 예, 이재명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이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사법 리스크 중에 지뢰밭 중에 하나만 터져도 이게 날아가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뭐 그러니까요. 꼭 그 리스크 중에서 참고로 정권 바뀌어서 새로 이제 추가된 거는 딱 유진교사 그거 하나 있다. 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저쪽부터 문재인 그러니까요, 때부터 수사한 그러니까요. 거고요.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1심이라도 판결 난 게 없어. 쌍방울 대북 선고 같은 거는 벌써 선고가 났어야 되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런 부인 소동이 난동, 있었는데 예. 그게 궁극적으로는 소송 제한체가 아니었냐 네. 그렇게 지금 평가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 2월이 법원 인사기관입니다. 법원 인사기관에서 지금 이 인사가 끝나면 뭐 새롭게 이렇게 기일이 열리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대법원장이 바뀌셨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빨리 진행된다. 예. 하여튼 1심이라도 좀 빨리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까 유진 대표님이 이준석에 대해 얘기할 때 예. 있잖아요. 나도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이 말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했다? 근데 갑자기 말 끝나자마자 자, 그런데 이재명이 있다고 이재명한테 넘어가 버렸어. 제가 이제 원래 남의 말을 잘 끊는다. 이런 이제 이런 저기 지적을 많이 받아서 끝까지 들어주는데 항상 이러지. 끝까지 들으면 다른 주제에 넘어가. 원변님, 예. 여기 잘했죠. 소리내서 웃잖아. 아니 지금 어제 그 발표 이후에는 오늘 처음 웃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아니 얼굴도 어떻게 이게 하루 만에 맛이 갔는지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하루에 말리장서 쌓는다는 말이 실감이 가요. 또 얼굴 보니까. 근데 어제 내가 원변이랑 통화하면서 막 얘기 듣고 뭐라 그랬냐면 기억나요? 상황은 알겠습니다. 저도 너무 황당합니다. 원변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시든 저는 늘 원변의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원영석 변호사님 편이에요. 원영석 변호사님이 혹시 만에 하나 이번에 안 돼가지고 또 4년을 기약한다 하더라도 저는 4년 내내 원영석 변호사님 편입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